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분토론의 박광훈입니다. 백분토론이 오늘로 500회를 맞았습니다. 지난 1999년 10월 21일 무엇이 언론개혁인가를 주제로 첫 방송을 시작한 지 11년 반 만입니다. 백분토론은 그동안 젊은 토론, 성역 없는 토론,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는 토론을 지향해왔습니다. 백분토론이 500회 특집으로 토론해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2011년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나가야 할 길,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백분토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불신이 왜 생겼느냐. 저도 이번 주제를 받아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우리 사회의 불신은 가진 자, 배운 자들이 자초한 겁니다. 이 군대 안 갔다 오고, 병력을 회피, 기피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지도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바로 불신의 뿌리예요. 또 하나, 탈세하고 편법 상속한 분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재벌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정 전 총리가 용어는 좀 생소했죠. 이익공유제 이런데 쉽게 말하면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습니까? 수입 곡물 올라가죠. 기름값 올라가죠. 원자재 가격 올라가죠. 이런 중소기업하고 서민들이 다 죽을 지경인데. 그리고 아랫목의 온기를 운목으로 좀 전달하자. 1달러에 15만 올라가도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1년에 매출이 몇천억이 늘어납니다. 그거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랫목의 온기를 윗목으로 좀 올려주자. 이러니까 당장 재벌 회장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공산주의에서 하는 소리냐? 사회주의에서 하는 소리냐? 나 경제학 책에서 그런 거 못 봤다. 그러면 편법 상속이 경제학 책에 나와 있어서 한 겁니까? 이런 식의 바로 공동체를 우리가 보듬지 못하는 이런 인식, 이런 안목으로는 영원히 불신을 해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신의 뿌리는 바로 가진 자, 배운 자들이 우리나라가 참 종교가 성한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종교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도 좀 엉터리 종교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고, 이 정치권이 불신을 만드는 건 맞죠. 이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에 의존하다 보니까 대두고 그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든 야든 이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거꾸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부터 이 불신을 초래한 사실 원인을 제공한 건 맞습니다. 아까 천안함을 말씀하셨는데, 천안함이 피격되고 나서 대통령이 북한과 연계시키지 마라. 이래놓고 나서 나중에 합조단이 이건 북계의 소행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불신을 또 하나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통령이. 자꾸 이게 합조단이 발표를 했는데 왜 못 믿느냐? 저도 대통령이 왜 처음부터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연평도에 폭격당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확진하지 마라. 단호하게 대응하되 확진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저히 우리 국어로서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단호하게 대응을 하되 어떻게 확진을 안 합니까? 이런 것 자체가 쉽게 말하면 국민들에게는 하나의 불신의 뿌리를 계속 만들어 놓는 겁니다. 리더가 확고한 이념에 의지해서 확실하게 정책을 세우고 그 세운 정책에 따라서 이행을 해나가면 국민들이 불신을 하지 않죠. 네. 왔다 갔다 하니까 불신을 일으키는 거예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도 마찬가지고. 그건 대통령뿐이 아니고 우리 정책에 오래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건 상당히 옳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부의 대물림, 교육을 제대로 받는 계층이 주로 부자들이다.
특히 그 고교 입시가 없어지면서 하향 평준화를 쭉 겪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외고 뭐 특목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학교에 지나가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중학교 때부터 과외수업 사교육에 다 나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좋은 학교 가는 아이들이 부자들이 많다.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 결국은 부의 대물림, 권력의 대물림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가진 자들에 대한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이 우리 사회 아까 어느 분이 아까 사면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거 이너스크린 문제입니다. 가진 자, 배운 자들이 그 혼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재벌과 정재계에 있는 혼맥 한번 보십시오. 이 이너스크린에 딱 들고 나면 이건 평생에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 정권이 출범할 때 바로 전 대통령의 형제치는 노건평 씨가 천신일신만을 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야, 박인차도 우리 패밀리에 넣어달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패밀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마피아 조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이너스컬에 넣어달라는 겁니다. 우리 이너스컬의 한 일원으로 그래서 보호를 해주자는 겁니다. 여든 야든 이 이너스컬에 딱 들어가면 설령 적이더라도 정권을 주고받는 적이더라도 서로가 보험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정치계든 재계든 하나 이너스컬에 든 자들이 아무리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만기 출소하는 거 보셨습니까? 전부 다 사면복권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외국에서 몇 천억을 탈세를 했다면 아마 징역형을 200년씩 받았을 겁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래놓고 아까 법치를 말씀하셨는데 변호사인 저도 무슨 법인지 잘 모릅니다. 실제 법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게을렀는지 이 형법법규부터 하나 정리를 못하거든요. 형법법규에서 한번 보십시오. 형법법규만으로 재판받는 범죄는 절반이 안 됩니다. 교통사고 내면 교통사고 질특례법, 강간하면 성폭력 특례법, 다 특례법이죠. 뇌물 받아먹으면 특가법, 경제범죄 저지르면 특경법, 다 특별법 아닙니까? 아니면 국가보안법까지. 이 법을 이렇게 자꾸 남발하지 말고 법이 성하면 반드시 이 백성의 한이 맺히는 거예요. 이 법을 형법법규에 다 일제히 집어넣어갖고 먼저 하나씩 다 정돈을 하자. 법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법을 지키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거부터 우리가 신뢰를 잃는 바로 다 단초들이에요. 네. 정 의원님 하신 말씀은 제가 짧게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상속세 65%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삼성 지금 이건희 회장님께서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 얼마나 내신지 아십니까? 160억 정도 냈습니다. 대한제분이 그 이듬해 선대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세 200억 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물납했습니다. 삼성그룹이 대한제분보다 작은 기업입니까? 물론 내가 특정 기업을 제가 계속 얘기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 삼성그룹이 3대 세습을 하면서 불과 20몇 억으로 경영권을 이양해 줬습니다. 과연 상속세 65%를 지켰다면 존경하죠. 존경하겠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존경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화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저도 보수인데 보수 자체가 이게 정의를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의를 무시하는 국가는 강도 집단하고 똑같다. 이 얘기 누가 했는지 압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1400년 전에 했습니다. 1400년 전에 한 얘기가 아직도 우리가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예. 이 불안이라는 것이 역시 그것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담보가 없다는 거. 이제 사회 안전망이 완전히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불안 지수가 20-30% 된다는 것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50%가 지금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과 10몇 %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중산층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정권, 이게 진보정권, 보수정권 따질 필요 없이 오늘까지 지난 한 10몇 년 동안 중산층이 거의 지금 도개되다시피 했어요. 나도 중산층이다 하는 착각마저도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제.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게 모래시계 형태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위에는 조금 있고 목은 아주 짧으면서 밑에 하비는 많은 이런 이 저소득층에 많은 이제 이런 구조가 됐는데 이 과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가 바로